네, 북한의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식도암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발표했습니다. 강석주 전 비서는 북한 외교의 사령탑으로 제네바 합의를 이끈 주역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강석주 전 노동당 비서인데 결국 식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북한의 보도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강석주 동지는 급성호흡 부전 저체 배고 2016년 5월 20일 16시 10분에 76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강석주 동지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내각 부총리,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사업하면서 당과 국가의 대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었다. 네, 그동안 맡았던 직책들만 보더라도 상당한 중량감이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강석주 국제 담당 비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정통파 엘리트 외교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리포트에서도 나오다시피 북한 외교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안이 바로 제네바 합의인데요. 이 합의, 어려운 합의를 미국과 협상을 벌여서 결국은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이 결과를 이끌어냈던 인물인데요. 강석주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징 대학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을 했었는데 베이징 대학 유학을 했던 경험이 이러한 외교 활동에 큰 자산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후진타오 체제에서 중국 외교부장을 했던 리자오신과 기숙사를 같이 함께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중국 외교부의 총사령탑과 학생 시절부터 연분을 가졌고요. 이런 곧 결국 그 북중 간의 외교에 있어서 결정적일 때는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친분까지 동원해서라도 결국 북한 외교가 원하는 바를 다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강석주가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큰 그러한 자산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각 부총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 엘리트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바로 이제 지난해 7월까지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그 동맹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라울 카스트로를 만나서 북한과 그 쿠바 간의 관계 협력 방안에서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쿠바를 오가는 장기간의 그런 여행이 어떤 그 몸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직후에 열렸던 게 이제 그 당 중앙 보고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었는데 네. 이때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해 8월 이후에 북한에서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노동당 제7차 대회까지 강석주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전혀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강석주가 이제 건강 악화로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어제 오후에 식도암에 따른 그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공식, 비공식 라인을 다 활용해서 외교를 해온 걸로 드러났는데 외교의 사령탑으로서 강석주가 보여준 실제 역량, 능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강석주 같은 경우에는 그 뛰어난 그 영어가 결국은 이제 바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 대학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자오싱이나 또는 이제 중국 엘리트들과 함께 교분을 다졌던 것이 결국은 강석주에게 있어서는 양 날개를 달게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머리 두뇌 회전이 빨랐기 때문에 제갈공명이다 이런 그 별명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위기가 터질 때나 또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도 역시 김정은도 그 복잡한 대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강석주보다 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정권을 줬었고요. 실제 강석주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계관 제1부상 같은 경우가 수석 대표로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그 북한 외교의 모든 밑그림 그리고 배후 조종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강석주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달에 쿠바 방문을 마지막으로 외교 현장에서 이제 이선으로 물러난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때까지는 20년 넘게 북한의 그 대외 외교 이런 것들은 모두 강석주 머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 측에서는 강석주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 일부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혈질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직선적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인간적이다 또 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그 평가가 엇갈린 것은 그만큼 외교관으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외교력을 발휘했다는 그러한 또 결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석주는 개인적인 면에서나 또는 이제 공식적인 협상장에서나 또는 이제 모든 그런 외교관으로서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북한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었던 인물인 만큼 이 장례식도 거창하게 치러질 것 같은데요. 최룡해가 장위위원장을 맡았다고요? 네, 그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북한 중앙방송에서 53명으로 구성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장의위원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최영해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번 장의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53명의 그 면면을 보더라도 노동당 그 제7차 대회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여러 그 지도부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신진들이 포진이 돼 있고 네.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인물들이 이러한 장의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외무상에 오른 그 리용호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그 등위 안에도 들지 못했지만 이번에 21위로 뛰어올랐고요.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은 결국 그 리수영인데요. 리수영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서열 6위까지 굉장히 급부상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 외교 라인이 이번 장의위원회에 대거 포함이 되고 또 이번 그 뭐 제재 국면을 통해서 북한이란 나라의 어떤 새로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했던 리만건 뭐 군수공업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포함된 걸로 미뤄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이러한 그 강석주의 마지막 그 작별의 길을 예식을 치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리을살 그 인민군 그 차수 원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이렇게 장갑차에다가 결국 호송을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석주는 결국 이제 3일장으로 치러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눈에 띄게 그런 그 의식 같은 거는 치러지지 않을 걸로는 보지만 지금까지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북한에 있어서는 당과 인민에게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그 표현까지 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강석주의 사망에 대해서는 깊이 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렇게 강석주가 사망하고 외교 라인이 새롭게 구축되면 이제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죠. 네, 강석주 리수용 체제 이렇게 이제 이번 당대회 이전은 북한은 그 체제를 꾸리고 있었는데 당 대회를 통해서 이제 강석주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발생함으로 인해서 강석주 자리에는 결국은 그 리수용 지금 현재 그 명칭은 좀 바뀌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이 결국 이제 올라선 걸로 예상이 되고 이수용이 있던 자리 그 외무상의 자리는 리용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결국 올라가는 걸로 봐서 네. 현재로서는 리수용, 리용호 이 체제로 북한 외교는 향후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그 리용호 외상의 직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김계관 제1부상입니다. 네. 김계관 제1부상 같은 경우에는 리용호보다 항상 앞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외교를 이끌었었는데 이번 그 장의원 명단에서 봐서도 51위로 지금 현재 이름을 올리는 걸로 봐서는 김계관에게도 분명히 그 외교에서 그동안의 그 터득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식견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중책을 맡길 걸로 현재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리수영, 리용호, 김계관 이 트로이카 체제로 북한 외교는 향후 이제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이 세 사람에게 강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핵과 군축 협상 그리고 대미 협상 이 부분인데요. 군축 협상뿐만이 아니라 핵 협상 그리고 또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 대결도 향후에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조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북한의 새로운 외무상으로 리용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임명이 됐는데 국내외에서는 좀 말이 좀 통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네, 리용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미국 외교관들과 직접
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용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2012년도와 또 이제 14년도에 그레그 전 그 주한 미국 대사 같은 경우가 뉴욕하고 평양에서 리용호와 직접 면담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좀 말이 통하는 인물이더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영어를 잘하더라. 그리고 유창하고 또 성격 자체도 유연할 뿐만이 아니라 간간이는 또 이제 농담까지 해서 이런 대화 분위기도 이끌어가는 그런 뛰어난 외교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용호 이런 그레그 대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리용호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대북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현재 외교가에서는 리용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북한 외교 자체가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어떤 외교 정책 전체를 이끌어가기에는 북한의 어떤 전체주의 성격상 그런 연결시키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은 뭐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미국과 가장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용호의 이런 그 개인적인 장점들이 10분 발휘가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이제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북한의 의지와는 좀 달리 스위스도 그렇고 우방여들 러시아마저 이제 돈줄 조기에 나섰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게 될까요? 네, 북한으로서는 이번 주 그런 그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타격이 컸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스위스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시절 5년에서 6년 정도를 유학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뭐 생활 방식 그러니까 스키를 타고 승마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치즈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스위스 유학 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여러 가지 생활적인 습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의 이러한 그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은행 거래나 또는 개인적인 호화사치품을 수입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전면적인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울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승절 기념 행사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었고요. 현재 실제로 나진하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과 러시아 또 이제 우리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경제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러시아가 결국 중앙은행에서 북한과의 어떤 개인적인 거래를 또는 은행 거래나 자산을 동결하는 이러한 그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을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 그 외화 수입의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해외 근로자들이 약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런 그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돈을 북한의 노동당으로 보내서 이런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 2만 명이 넘게 지금 나가 있고 이들로부터 지금 현재 외화가 송금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이번에 은행 거래 정지를 내려진 이상 이런 송금 자체가 어렵다면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외화벌이에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보내온 공개 서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답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에 남북 군사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1차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정성 없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그래서 굉장히 일축을 하고 그동안에 일단 그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미뤄놓은 상태였는데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가 공개 서한을 발표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제안했던 이런 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서 지체 없이 좀 해답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북한의 외교가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 상태로 들어가 있고 대외로 통할 수 있는 출구가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유일하게 남북 간에
그것도 정상회담이 아닌 군사회담 자체를 제의를 했었거든요.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당장 대북 선전이나 결국 대북 전단 살포 또는 이제 이러한 그 군사적인 문제, 긴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결국은 군사회담이라는 것이 북한 측의 입장인데요. 우리로서는 현재 국제사회가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스위스, 러시아까지 이제는 가세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현재 분위기상 맞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경제, 군사 여러 가지 회담을 제의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을 하자 북한이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제 이런 아량을 오판하지 말아야 된다. 또 통일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실천적인 조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성명 또는 이제 담화 여러 가지 발표를 할 경우에는 항상 마지막 문구에 어떤 그 반드시 본인들은 어떤 실천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그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의 문구를 좀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북한 국방위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공개 사안 중에 마지막에 그런 실천적인 조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어떠한 실천적인 조치를 할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그 연천에 또 포격 도발이 있었고 그 이전으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연평도 포격 사건들 이러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때와 장소 우리의 상상을 좀 벗어나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오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그 국지적인 도발 또는 여러 가지 또는 저강도 도발은 분명히 북한이 취할 수가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은 우리로서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우리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의 2인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요즘에는 김여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답니다. 근데 김여정이 대해서 알려진 게 너무 없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다, 임신을 했다, 심지어는 출산을 했다.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김여정에 대해서는 그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어린 시절 또 해외 유학까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혈육이다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북한 사회에서 김여정의 위상을 단지 당 부부장이라는 직함만으로 했을 땐 서열로 따지면은 뭐 100위 안에도 들 수 네. 없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예. 어떤 직언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게 결국 김여정 부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공식적인 그러한 그 권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굉장히 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김여정은 공식적인 이런 직함 때문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성격 때문인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공식 활동에서 굉장히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부 보이기만 했을 뿐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당 대회가 끝나고 다음 날 평양 시내에 있는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군중 대회 및 군중 시위 이런 공식 축하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소년단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꽃을 받았는데 그 꽃을 옆에 직접 서서 본인이 받아서 정리를 하는 이런 의전까지 관리를 할 정도로 공식 석상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은 누구도 북한에서는 막을 수 없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제2인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